경설 경 거울 경 설 글의 갈래예요. 글의 종류입니다. 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술 갈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쌤 설은 수필이라고 봐도 되나요? 오케이. 이 작품은 외양을 비춰보는 도구인 거울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사물과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설이라고 합니다. 설은 한문 수필에 해당되죠.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더하기. 그래서 보통 설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한문학을 대표하는 이규보의 경서를 통해 당시의 특징을 잘 알아봅시다. 이규보 아저씨 있고요. 이 아저씨 무덤이 강화도에 있어. 횡하게 있지. 그렇게 해서 뭐 지방문화재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나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구경 가는 김에 이규보의 묘?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서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진짜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죽으면서 자손들한테 많이 남겨주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이 있지. 그 근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식으로 되어 있는 성당도 있고, 그리고 금문도라는 중국집이 있어. 거기에 가면 탕수육 꼭 먹어봐야 돼. 완전 맛있어. 죽어. 근데 가면은 못 먹어요.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장은 또 바로 해줘. 이렇게. 뭐 암튼 그렇다. 고전 수필, 한문 수필이고요. 글의 종류 한 번만 더 씁시다. 교술 갈래. 시는 서정 갈래, 소설은 서사 갈래, 희곡은 극 갈래, 수필은 교술 갈래.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관조적인데 딱히 관조적인 건 잘 모르겠어.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제 별표,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 옆에 여러분들 친구 먹을 건데 친구가 진짜 빈틈이 없어. 그럼 친구 먹고 싶어? 피곤해. 거사라는 사람이 흐린 거울을 보고 있어요. 손님이 왜 꼬질꼬질하게 떼낀 거울을 봐요? 어쩌고 저쩌고. 문답 형식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화살표. 구체적인 경험, 거울을 보는 것. 보편적인 삶의 지혜. 사람은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살면서 결점이 필요해. 이거 수필이면은 신변잡기적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얘는 거사라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야. 작품을 읽기 전에 자유롭게 질문해보자. 패스. 다음. 경설 이규보 어디에 있을까? 문답 형식이기는 한데요. 요렇게 요 부분으로 자를 수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죠. 거사에게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 다음 밑에 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손. 일반적 사고, 생각하는 사람의 소유자. 소는 질문하고 밑에 거사는 대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답 형식이군요. 거사에게는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했다. 일반적인 거울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거울. 그러나 조석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님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 거울을 보면서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즉, 거울이란 어떻게 깨끗해야 하는데, 거울은 깨끗해야 하는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니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너 왜 이렇게 맨날 더러운 거울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대조. 못생긴 사람이 꺼려하는 이유는 뭐야?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대조.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트리고 말 것이네.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니까. 단점이 드러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렇겠지. 그러나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차라리 깨질 거울일 바에야, 깨끗해서 깨질 바에야 더러워서 안 깨지는 게 나아.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도 그때가 늦지를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단점을 막 지적하거나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그냥 그런 것도 덮어주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위에는 군자라고 했죠. 군자는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거든. 또 대조.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그렇게 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빨간색 체크. 깨끗한 걸 깨끗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랬더니 손이 대답이 없다. 와, 병신, 노답이네. 뭐 이런 생각을 다 해? 가 아니라 거사의 말이 다 맞구나라고 거사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지. 이렇게. 옆에 볼게요. 글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설.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한문 수필. 온갖 말을 자세히 써서 논술해 가는 게 특징이고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이 많이 씁니다. 표현상의 특징 문답법. 다음 거사는 작가. 거사는 작가. 소는 가상인물. 그러면 끝이지 뭐. 이렇게 문답법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야기. 다음 페이지. 겁나 쉽죠? 거사. 흐린 거울을 취하고 사람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압니다. 소는 그렇지 못하고요. 거사,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줍니다. 맑은 거울은요, 결점이 그대로 드러나 하지만 흐린 거울은 결점을 수용해서 이해해주는 유연한 태도. 떼낀 거울 보면 잡티도 잘 안 보이고 나 오늘 좀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잘생긴 사람은 소수고 못생긴 사람은 다수다.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 살짝 별표 반 개 정도. 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세상을 버리고 도피해서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 풍조, 지나치게 깨끗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선생님 얘 생각 이상해요. 깨끗하면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는데 이규보라는 사람 자체가
정권이 확 바뀌어도 다 살아남은 아저씨야. 이렇게. 그래서 이 이규보를 비판할 때는 또 그런 면을 비판하기도 하지. 너무 시류에 영합해서 살았다. 뭐 그 정도 느낌. 다음 정리합시다. 거사가 밝힌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두 개 다 나눠서 생각할 거야. 하나만 정확히 확인하고 나머지 아니에요. 반대 보면 되지. 흐린 거울, 결점을 잘 수용하고 이해해 줍니다.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청렴하지는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 밑으로 내려오죠. 희미한 거울을 취하는 까닭은 뭡니까? 다수의 못생긴 사람은 깨트리기 쉬우니까 잘생긴 사람한테 해도 돼. 다수의 사람이 결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맑고 청명한 기준으로는 보기 어렵고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규보의 이런 추잡한 권력의 개같으니라고. 아니야. 나에게도 단점은 있지만 그런 것도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지나치게 깨끗해서 너는 뭐 잘 사냐 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흐린 거울을 통해 상대방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전달해주고 어떻게 문답 형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경설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인식 거사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봅니다. 기존의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고요. 삶에 대해 통찰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 뭐 그냥 유연하게 삽시다 이런 거지 뭐 난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 인물 내용 전개 박신과 인물의 특징 어디 볼까요? 소는 기존의 통념을 제시하고 거사는 통념을 깨뜨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준다. 둘이 대조돼 있죠. 거사는 기존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물입니다. 결국 거사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구나. 아, 올바른 처세라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문답법이 효과적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문답법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효과 만점. 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 싶어 했었던 풍조, 지나치게 깨끗하고 청명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겠다고 도피자 모임 결정해서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 비판, 풍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화완계는 뭐 길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저기 뽑아놨으니까 공방전 드릴 거예요.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어. 당신네들 학교면 그 정도로 볼 거예요. 만약에 공방전이 나온다면 쉬운 걸로 하지 않을 거야. 자, 오른쪽 신라 신문왕이 설총 스님에게 재밌는 얘기 좀 해줄래요?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다. 뒤로 잠깐 넘어오죠. 설화고요. 이거 가전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건 학교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우화적 사람이 아닌 꽃이 주인공이야. 교훈을 주고 우의적이고 풍자적입니다. 권력자에게, 임금에게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간신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라는 꽃의 왕이고요. 장미는 예쁜데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간신들. 할미꽃은 늙고 못생겼지만 충신. 할미꽃이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로 나올 거야.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 야 임금,
너 네 맘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너한테 예쁜 여자들만 관심이 많지. 너 임금이잖아.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런 애들보다 여기 나오는 할미꽃 같은 애들을 가까이 여겨야 돼. 간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모란 장미 할미꽃을 임금 간신 충신으로 의인화하고 장미와 할미꽃을 대립시켜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임금! 장미랑 할미꽃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누구 선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앞으로 넘어오죠. 신이 이전에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을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했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난 온갖 꽃들을 능가하며 홀로 뛰어났습니다. 화왕 홀로 뛰어났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 시간이 늦거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여 배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끊어놓고 요 신이 설총이라고 하는 스님이지. 임금한테 해주는 이야기인 거지. 호련히 한 가인, 장미, 간신,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쁘단 이야기인 거죠. 단, 순, 호, 치. 미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붉은 입술, 하얀 이빨.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 얌전하게 앞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같이 흰 모래꽃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을 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 장미라고 합니다. 저 엄청 곱게 자라서 예쁜 여자입니다. 왕께서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에서 모시고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임금님 나 어때? 우후 이런 느낌. 더러운 느낌이 들죠? 제가 하니까. 또한 한 장부가 할미꽃, 충신, 배옷에 가죽띠를 메고 소박한 옷차림에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연륜 있는 신하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서 말했다. 저는 경성밖에 한 길가에 삽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세계 유지하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더라도 임금님 주변에서 잘 대접받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매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란 일을 할 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해도 왕걸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하, 유비무환의 태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나란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왕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미인에만 넘어가시면 안 될 텐데요. 어떤 이가 말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해놨는데 이거 뒤에 다 내용이 나온 게 아니야. 엄청 고민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더니 할미꽃이 훌륭한 임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었네 라고 해서 뒤돌아가려고 할 때 아차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끝날 겁니다. 됐고 작가는 어디가 있냐. 일단 이 글의 목적은 임금에게 충원할 목적 의인법을 써서 우의적으로 여기에서의 우의적은 돌려 말하기죠.
장미꽃은 간신, 장부는 충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임금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제대로 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났었을 텐데요. 됐을까요? 일단 정치.